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민준이는 늘 그랬듯이 학교에 가기 전 자신만의 비밀의식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집 앞 골목길에 있는 하수구 뚜껑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금속 격자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에 집중했다. 오늘도 안녕? 민준이는 속삭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의식은 3달 전 우연히 하수구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와 소통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이의 어머니 김소라는 부엌에서 아들이 또 하수구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걱정했다. 민준이는 항상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이 행동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아, 학교 늦겠다. 빨리 들어와서 가방 챙겨. 소라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일어서며 하수구에 작별 인사를 했다. 나중에 다시 올게. 그는 약속했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종종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갔다. 미술 시간에 그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어두운 터널과 그 안에서 빛나는 이상한 형체들이었다. 담임 선생님 박지영은 이런 그림들을 보고 약간 걱정되었지만 민준이의 창의성을 격려하기로 했다. 민준아, 이 그림들은 무엇을 표현한 거니? 지영 선생님이 물었다. 하수구 아래 사는 내 친구예요. 민준이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하수구에 친구가 산다고? 웃기지 마, 민준아.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도윤이가 돌렸다. 진짜야. 민준이는 화를 내며 반박했다. 매일 아침 내가 인사하면 대답해. 그리고 가끔은 선물도 줘. 이 말에 교실은 더 큰 웃음바다가 되었고 지영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민준이의 부모님께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소라는 남편 이현우와 함께 민준이의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을 논의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현우가 말했다. 아이들은 다 상상의 친구를 만들기 마련이야.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이건 달라. 소라가 반박했다. 매일 아침 하수구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뭔가를 그리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다.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민준이를 좀 관찰해 볼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민준이를 따라 하수구까지 갔다. 그는 아들이 하수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이가 하수구 안으로 작은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놀랐다. 민준아, 뭐 하는 거니? 현우가 다가가며 물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빠, 하수구에 뭘 넣은 거니?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은 내가 만든 종이접기 별이에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하수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그리고 물건을 버리면 환경에 나쁘단다. 하지만 아빠, 정말로 누군가 있어요. 제가 넣은 물건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가끔은 다른 것들이 올라와요. 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다른 것들이라니?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같은 것을 꺼냈다. 그것은 반짝이는 푸른빛의 돌이었는데 현우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어디서 난 거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수구 친구가 줬어요. 저한테만 보여주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현우는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인공물처럼 보였지만 손에 쥐자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감이나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이 하수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그날 저녁, 현우는 손전등과 공구 가방을 들고 민준이와 함께 하수구로 돌아왔다.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아들을 배웅했다. 조심해. 그리고 너무 늦지 말고 돌아와. 그녀가 당부했다. 하수구 뚜껑을 열기 위해 현우가 공구를 꺼내자 주변의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한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옆집에 사는 박 여사가 물었다. 아, 민준이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요. 아마 고양이가 갇혔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마침내 하수구 뚜껑이 열렸고 현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하수구처럼 보였다. 습하고 어두운 콘크리트 터널과 약간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벽면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빠, 저기에요.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말한 빛이에요. 현우는 그 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지상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한 후 조심스럽게 하수구 안으로 내려갔다. 여보, 정말 들어가려고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금방 나올게. 그냥 확인만 하고 올라올 거야. 현우가 대답했다. 하수구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고 악취도 거의 없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벽면의 틈까지 이동했다. 그 틈은 생각보다 컸고 성인 남성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틈 너머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틈 너머에는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있었고 바닥과 벽면 전체가 민준이가 보여준 것과 같은 푸른 결정체로 뒤덮여 있었다. 그 결정체들은 모두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현우는 경외감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들어가 그 결정체 중 하나를 만져보았다. 접촉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깊은 바다, 미지의 생물체들, 그리고 지구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 그는 놀라서 손을 뗐다. 아빠 괜찮아요? 지상에서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민준아, 지금 올라갈게. 현우가 대답했다. 그는 결정체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지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주변에는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뭐 찾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내일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소라와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결정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민준이 말이 맞았어. 하수구 아래에는 뭔가가 있어. 이건 우리가 아는 어떤 광물과도 달라. 소라는 조심스럽게 그 결정체를 살펴보았다.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내일 대학의 지질학과 친구에게 보여줄 생각이야. 그가 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흥분된 상태로 잠들지 못했다. 봤죠? 제가 거짓말 안 했다니까요. 현우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내 말이 맞았구나 민준아.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조금만 더 간직하자. 알겠지? 다음 날 현우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정태영 교수를 찾아갔다. 태영은 결정체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대체 어디서 찾은 거야? 태영이 현미경으로 결정체를 살펴보며 물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했어. 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수구에서? 이건 내가 본 어떤 광물과도 다른데 분자 구조가 이상해.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해?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내 실험실에 며칠 동안 두고 연구해도 될까? 현우는 동의했고 결정체를 친구에게 맡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수구의 비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것이 단순한 광물 발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기자들이 왔었어요. 누군가 하수구에 대해 SNS에 올렸나 봐요. 현우는 놀랐다. 뭐라고? 누가? 소라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지역 커뮤니티 앱에는 이미 신비로운 하수구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글쓴이는 현우가 하수구를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일이 복잡해지겠는데.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주변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뉴스밴이 여러 대 도착했고 기자들은 신비로운 하수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현우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하려 했지만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현우 씨, 하수구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푸른 빛을 내는 물질이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는 당황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노코멘트라고 말하며 차로 빠르게 이동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점심시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영이었다. 현우야, 지금 당장 연구실로 와야 해. 이 결정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 현우는 즉시 회사를 나와 서울대학교로 향했다. 태영이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가 매우 흥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정체는 지구상의 어떤 원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태영이 곧바로 말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원소 주기율표에도 없는 새로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태영은 밀폐된 유리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 결정체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원래 크기의 2배로 자라 있었다. 자라고 있어?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결정체는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 방의 온도, 빛, 심지어 소리까지도.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성장하고 있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을까? 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야.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 현우는 걱정스러웠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어? 아직은 너하고만 공유했어. 하지만 이런 발견은 혼자 간직할 수 없어. 학계에 알려야 해. 그리고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잖아. 그때 태영의 연구실 문이 열리고 학과장이 들어왔다. 청 교수, 이 소문들이 다 뭐지? 당신이 외계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고?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날 저녁까지 서울대학교는 미확인 물질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했고 국가 연구기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심지어 국가안보실까지 관심을 보였다.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단지는 이미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하수구는 봉쇄되었고 임시 연구시설이 설치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어. 현우가 대답했다. 그 결정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래. 그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의 침실 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민준이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중요해질 것 같아. 그들은 왜 하필 민준이에게 접촉했을까? 그들이라뇨? 당신 설마? 다른 설명이 없어. 그 결정체는 살아있어. 그리고 지능이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변해 있었다. 밝은 조명, 텐트, 장비들, 그리고 하수구 주변에는 과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하수구 친구에게서 받은 여러 개의 결정체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결정체들에게 속삭였다.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다음날 아침, 하수구의 비밀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이 서울 외곽의 신비로운 발견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음모론과 추측이 난무했다. 외계인의 전초기지가 서울 하수구에? 신비의 에너지원 발견, 에너지 위기 해결될까? 정부, 시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 현우와 소라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너무 많은 관심이 그들 가족에게 쏟아지고 있었고 민준이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오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들은 현우와 민준이에게 하수구와 결정체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했다. 특히 민준이가 언제부터 하수구 친구와 소통했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언제였죠? 한 과학자가 물었다. 약 3개월 전이요? 소라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체를 처음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민준이는 조금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한 달 전쯤이요. 제가 종이별을 주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 보석을 받았어요. 과학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모양의 것을 본 적이 있니? 화면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 표시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수구 친구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꿈에서요?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이 갑자기 긴장했다. 꿈에서라고?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네, 가끔 밤에 꿈에서 하수구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여줘요. 이것도 그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즉시 민준이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소라가 중단시켰다.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신문하듯이 질문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부 관계자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에 현우에게 말했다. 이현우 씨, 이 사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현우는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완전히 미쳐버렸어. 태영이 대답했다. 모든 연구실이 24시간 가동 중이야. 결정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하수구 동굴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게 정말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 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현우야, 내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체들이 서로 통신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를 자극하면 다른 것들도 반응해. 심지어 수킬로미터 떨어진 실험실에 있는 것들까지도.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지능이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단순한 화학 반응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해. 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더 많은 언론인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다. 태영아, 민준이가 위험할까?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가 특별한 건 확실해. 결정체가 왜 하필 민준이와 소통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현우는 소라와 민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이는 놀라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하수구 친구가 곧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소라와 현우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 친구가 또 뭐라고 했니?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를 도우러 왔대요. 지구가 아파서요. 일주일이 지났다. 하수구의 비밀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고 유엔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우의 아파트 단지는 이제 완전히 통제구역이 되었다. 주민들은 임시 숙소로 이주해야 했고
현우의 가족도 정부가 제공한 안전한 시설로 이동했다. 민준이는 그곳에서 다른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가졌다. 한 저녁 국제과학위원회의 수장인 마이클트 박사가 현우와 소라를 만나러 왔다. 이현우 씨, 김소라 씨, 먼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이트 박사가 말했다. 민준이와의 면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현우가 물었다. 라이트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결정체의 CD 모델과 복잡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결정체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일종의 생체 기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기술보다도 수천 년은 앞선 기술이죠. 그럼 정말 외계인의 기술인가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이 결정체들은 우리 행성과 소통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행성과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네,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생태계, 대기, 해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언급한 지구가 아프다는 말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체들은 특히 오염된 지역, 생태계가 파괴된 곳,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소라가 물었다. 라이트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민준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이는 항상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과 식물을 사랑했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이트 박사가 말했다. 어쩌면 결정체들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은 종종 어른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이거 봐요. 그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그가 모아둔 결정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회로판처럼 보였다. 이게 뭐니? 소라가 놀라서 물었다. 하수구 친구가 만들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창가에 두라고 했어요. 현우와 소라는 걱정스러웠지만 라이트 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민준이를 믿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그 작은 결정체 구조물을 창가에 놓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결정체가 갑자기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빛은 홀로그램처럼 변하여 지구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매우 상세했고 마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실시간 영상 같았다. 하지만 지구의 여러 부분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해양, 산림, 도시지역. 그 붉은 부분들은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지구의 아픈 곳들이에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수구 친구가 이걸 고치는 법을 알려준대요. 홀로그램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이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장면들이 보였다. 오염된 강, 사라져가는 빙하, 벌채된 숲,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해변,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 옆에는 작은 결정체가 나타났다. 그것들은 마치 오염을 정화하고 숲을 재생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지? 소라가 속삭였다. 현우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결정체들은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살짝 다른 형태로 재배열되어 있었다. 마치 설계도처럼 보였다. 이거 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 현우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현우는 라이트 박사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민준이가 가지고 있던 결정체 구조물은 즉시 연구를 위해 가져가졌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연구하기로 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이것이 외계 침략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국가들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라이트 박사와 그의 팀은 결정체의 진짜 목적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결정체는 지구의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박사가 유엔 총회에서 발표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는 이 기술이 인류와 지구에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세계 최초의 결정체 복원 프로젝트가 한국의 한강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민준이의 홀로그램에서 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작은 결정체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을 강이 오염된 구역에 설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결정체 장치는 물에서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 구역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강변의 식물들도 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이 성공적인 실험 이후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마존의 벌채된 지역, 중국의 오염된 도시들, 멜팅팟이 된 북극. 모든 곳에서 결정체 기술이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민준이는 이제 결정체 아이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구의 구원자라고 불렀지만 민준이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그냥 하수구 친구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누구든지 잘 들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난 후 세계는 크게 변화했다. 환경 회복이 눈에 띄게 진행되었고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결정체 기술은 이제 지구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국제적인 노력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결정체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그것들을 보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서울의 한 하수구를 통해 접촉했는가? 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9살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그들은 여전히 정부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이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민준이는 특별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그의 특별한 연결성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려 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특별히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푸른 결정체로 가득한 아름다운 행성에 있었다. 그곳의 생물체들은 인간과 비슷했지만 피부가 반투명하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행성은 오래전에 환경 재앙으로 거의 파괴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결정체 기술을 개발했고 결국 그들의 세계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생명을 가진 행성들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 행성의 고통은 결국 다른 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체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행성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지구는 그들이 찾아낸 수많은 행성 중 하나였고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는 즉시 부모님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다음 날 민준이는 라이트 박사와 다른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상세히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들었지만 민준이의 이전 정보들이 모두 정확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다. 만약 이 꿈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네요. 한 과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민준이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롭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천천히 한 아이를 통해 접근하기로 했대요. 라이트 박사는 감탄했다. 정말 현명한 접근법이군요.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외계인의 등장을 침략으로 그려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방송을 통해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하수구의 비밀, 진실이 밝혀지다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에서 과학자들은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와 민준이의 꿈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대중에게 발표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이트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체 기술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프로그램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였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글로벌 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국가 간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민준이와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결정체 기술의 구현을 돕고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의 고향 동네에서 일어났다. 한때 평범했던 그 하수구는 이제 첫 접촉 기념관으로 변모했다. 방문객들은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와 작은 소년과 하수구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